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오래간만에 빔 프로젝터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죠. 제가 빔 프로젝터 리뷰를 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가 됐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빔 프로젝터는 바이즈코라는 브랜드의 K1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스토어. 오늘 리뷰는요, 세계 최초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즈코의 K1 프로에 관한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을 살펴보고 간단한 장단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꽤 괜찮은 소식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놓치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먼저 사양인데요. 바이즈코 K1 프로의 해상도는 풀 HD입니다. 1080p죠. 디스플레이는 원 LCD 프로젝터인데요. LCD의 크기는 4인치라고 하네요. 밝기는 18,000 루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과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중저가형 1LCD 빔 프로젝터의 밝기가 6000에서 7000 루멘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8,000이면 엄청 밝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시 루멘 하면은 그냥 루멘 값에서 0 하나 빼면은 안시 루멘 값이 좀 비슷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18,000에서 0 하나 빼면 1800 안시 루멘이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꽤 밝은 거죠. 근데 이런 밝기를 중국산 중저가 프로젝터에서 과연 볼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다음 시간 정도에 진짜로 밝기를 한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거의 정확성은 조금 유보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명암비는 10,000대1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오토포커스가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별도로 초점을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중국산 중저가 프로젝터에서 오토포커스를 기대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그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일단은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동으로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초점 링 같은 것을 손으로 돌려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을 통해서 전자식으로 초점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키스톤은 역시 오토 키스톤 가능합니다. 이 중국산 중저가 프로젝터에서 오토 키스톤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실화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키스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면을 움직이는 2D 키스톤도 되지만 내 모서리를 움직이는 4포인트 키스톤도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2개가 들어있는데요. 5W짜리 스피커 2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HDMI 포트와 USB 2.0 포트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는 깡통 프로젝터가 아니고 운영체제 OS가 들어있습니다. 그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 OS입니다. 이 프로젝터에 쓰인 CPU는 ARM Cortex A53이 들어있습니다. A53이면 그냥 중저가형 프로젝터에 보통 들어있는 무난한 수준의 CPU가 되겠네요. 그리고 메모리는 램이 1기가, 롬이 8기가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2.4GHz와 5GHz 듀얼 밴드의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역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버전은 5.0입니다. 크기는 가로 14.7cm, 세로는 20cm, 그리고 높이가 22cm입니다. 무게는 2.2kg입니다. 무난한 수준이죠.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자, 이 프로젝터를 뭐랑 비교해 볼 거냐?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빔 프로젝터들 중에서 좀 유사하게 생긴 급의 프로젝터를 찾아보니까 이사의 땡11 프로젝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해상도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동일한데 땡11의 LCD 크기가 4.41인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땡11의 LCD가 큽니다. 밝기는 8,000 루멘이라고 했어요. 과연 실제로 18,000 루멘과 8,000 루멘 밝기가 어떨지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명암비는 똑같습니다. 10,000대1.
초점도 역시 똑같이 오토포커스 또 일렉트릭 매뉴얼 포커스 되고요. 키스톤도 역시 똑같이 오토 키스톤, 매뉴얼, 2D 4포인트 키스톤 다 됩니다. 스피커도 똑같고요. 그리고 HDMI 포트가 한 개인 건 똑같은데 땡11에는 USB 2.0 포트는 2개 들어있었죠.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네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9 똑같고요. CPU도 콜텍스 A53 똑같습니다. 램과 롬도 1기가 8기가 똑같고요. 와이파이도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 똑같고 블루투스도 5.0 똑같습니다. 크기도 가로 13, 세로 19.5cm 그리고 높이가 20cm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크기가 K1 프로가 조금 더 크죠. 그리고 무게는 땡11이 1.9kg 역시 유사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두 기기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밝기는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만 나머지 성능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한 급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땡11 리뷰를 참고해 보시면 미리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무난한 박스죠.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처음엔 이거 여는 게 힘들었습니다. 바로 K1 프로의 본체가 보이고 옆에 액세서리 박스가 보이죠. 액세서리 박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리모컨이죠. 무난한 리모컨이고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전원 케이블입니다. 이 전원 케이블의 길이는 1.5m입니다. 통상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짧지도 또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입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는 EU형, 유럽형 플러그입니다. 즉 한국형 플러그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콘센트에 맞추기 위해서 끝이 살짝 꺾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HDMI 케이블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매뉴얼입니다. 요 액세서리 중에서 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빔 프로젝터 리뷰할 때 보면 늘상 있었던 거, 바로 그 AV 젠더 케이블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요즘 누가 이런 젠더를 필요로 하느냐. 다 HDMI 쓰지 누가 RCA 케이블을 쓰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AV 케이블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닐을 벗겨보면 요렇네요.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요게 다예요.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싱겁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외관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K1 프로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요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너무 각지지도 않고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도 않고 약간 통통한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안정감도 주는 이런 형태 저는 꽤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요게 전면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역시 렌즈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렌즈 캡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터를 안 쓰고 장기간 보관할 적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왼쪽에 리모컨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을 위한 센서가 있습니다. 요게 아주 작은 렌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흡기구입니다. 즉 프로젝터의 냉각을 위해서 공기를 앞에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오른쪽 사이드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스피커가 숨어 있습니다. 5W짜리 스피커라고 했죠. 요건 뒷면인데요. 위쪽에 버튼이나 아니면 포트들이 많이 붙어 있죠. 왼쪽부터 살펴보자면 맨 왼쪽에는 리모컨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3.5파이 오디오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런 것들을 끼울 수가 있는 오디오 아웃 단자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도 3.5파이 단자가 있는데 이것은 AV 포트입니다. 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RCA 케이블 젠더를 꽂을 수 있는 AV 포트입니다. 근데 사실 RCA 젠더 케이블을 포함시켜주지 않으면서 포트는 그대로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RCA 케이블을 구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뭐 낫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HDMI 포트가 하나 있고요. 또 그 옆에는 USB 2.0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선랜 포트가 있군요. 요거 좋습니다. 물론 뭐 무선 와이파이 환경이 좋은 집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와이파이가 좀 많이 속도가 떨어지는데 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선랜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파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원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AC-in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공기를 앞에서 빨아들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기가 나가는 길은 바로 이 뒤편에 있습니다. 배기구가 요 위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왼쪽 사이드를 보시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스피커가 여기가 하나가 또 있죠. 5W짜리 스피커가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좌우로 있으니까 소리가 옆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스테레오 같은 것들을 들을 적에 분리도가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윗면인데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예,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빔 프로젝터들은 리모컨이 없을 때에 대비해서 물리 버튼을 본체의 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K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버튼도 없습니다. 즉 리모컨을 잃어버리면 내지는 이 리모컨이 고장나면 사용이 아주 어려워진다 라는 점에서 리모컨의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바닥이고요. 바로 보이는 것은 삼각대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각대를 놓고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봉을 천장에다 달아 놓으면 거꾸로 매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 좀 안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을 만한데 없네? 뭐냐 하면 높이 조절용 나사가 없죠. 즉 K1 프로는 이 프로젝터 자체에서는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높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 그래서 부득이하게 K1 프로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니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요것은 별매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요것은 리모컨이고요. 뭐 그냥 무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이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프로젝션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리모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정면 테이블 위에서 비출 때, 뭐 정면 천정에 매달아 놨을 적에, 아니면 뒷면 테이블 위에 놨을 때, 또 뒷면 천정에 매달아 놨을 때, 요 각각에 달라지는 화면을 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또 가상 마우스 버튼도 달려 있어요. 이게 에어 마우스는 아니고요. 화면 내에서 마우스 커서가 뜨면서 그것을 방향키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가상 마우스를 버튼을 통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버튼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다 똑같은데 이 밑에 F+, F-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보이시죠? 요게 포커스 수동 조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플러스나 포커스 마이너스의 버튼을 눌러서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초점을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보면은 되게 무난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꽤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난하면 개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스펙이라든가 외관상의 장단점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지코 K1 프로의 아쉬운 점은요,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히 미니 삼각대를 따로 별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아쉽죠. 물론 미니 삼각대가 없어도 빔 프로젝터 밑에 종이를 좀 접어가지고 끼워 넣는다든가 하면 높이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높이로 딱 맞추려면 삼각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높이 조절이 본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요, HDMI 포트나 USB 포트가 하나씩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 바이지코 K1 프로에는 OS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니 디즈니 플러스니 유튜브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HDMI 입력이나 아니면 USB를 통한 파일을 불러올 일이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기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튜너를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기존에 다운로드를 받아놨었던 동영상을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든가 등등등 니즈에 따라서는 HDMI 포트나 USB 포트를 자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DMI 포트나 USB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국형 플러그가 아니고 EU 플러그다. 그래서 콘센트에 튼튼하게 고정이 되지는 않는다. 살짝 헐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또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렌즈 커버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죠. 물론 늘상 쓰는 거면은 별 이슈는 없는데 빔 프로젝터를 뭐 TV처럼 쓰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렌즈 커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치명적인 아쉬움 내지는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쉬운 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아. 그러면은 장점은 뭔데? 장점은 이제 스펙에서 봤었죠.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장점이야?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은 요즘 웬만한 프로젝터들은 다 되는 거 아니냐? 그 비싼 빔 프로젝터들은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이 다 있죠. 하지만 이 바이지코 K1 프로는 비싼 제품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중저가형 프로젝터입니다. 그런데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기능이 있다는 건 꽤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랜 포트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선 와이파이의 속도가 아주 잘 나오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 안 되는데 그냥 유선 랜만 있는데 랄 경우에는 그럼 이 랜 포트는 필수죠. 그런 측면에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디자인의 영역은 취향의 문제라 저는 마음에 들지만 또 다른 분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와 되게 이쁘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지코 K1 프로의 장점은 뭐니 해도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왜? 얼만데? K1 프로는요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0.29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22만 2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22만 2천 원, 20만 원대 초반에 전자식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이 되는 빔 프로젝터 보기 힘듭니다. 이 단적인 예로 이런 비슷한 스펙을 가진 E4의 땡11 같은 경우에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24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4만 원 돈이 된다고요. 이걸 딱 보면 아시겠죠? 야, 정말로 K1 프로가 가성비 빔 프로젝터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관자 패밀리만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죠. 제가 이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스토어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 관자 패밀리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조금 더 할인을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로 할인을 해줄까 내심 기대가 있었는데요. 오직 관자 패밀리만을 위한 혜택 추가로 25달러를 할인을 해주겠답니다. 25달러면 얼마야? 뭐 한 3, 4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달러로는 160.29달러인데 요것을 할인을 적용하면 135.22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22만 2천 원인데 할인을 받으면 18만 7,303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인이 되면 150달러 아래가 되기 때문에 관세도 안 붙죠.
이러면 정말 아주 절대적인 가성비템이 되는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가성비템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인을 받는 건데? 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결제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결제하기 전에 프로모 코드를 입력하는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코드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요 프로모 코드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할인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율이 1,300원을 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이 되는 OS와 앱까지 들어있는 프로젝터가 18만원대가 있다. 그런데 풀 HD 프로젝터다. 괜찮은 겁니다. 참고로 K1 프로의 할인 판매와 관련돼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리뷰만 하는 것이고요. 저한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면 그 파는 대수에 따라서 너도 뭐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100대가 팔리든 1000대가 팔리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직 우리 관자 패밀리들한테만 돌아가는 혜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덥석 사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도 드시죠? 왜? 아니 빔 프로젝터를 살려면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이지코 K1 프로의 메뉴와 성능 그리고 성능과 관련된 장단점까지 체크를 해보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거 보니까 좀 군침이 도는데 마침 요즘 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다음 시간에 성능이 기대가 된다. 요거 성능 괜찮으면 나 바로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한자